받겠다고 했더니 어떤 후보가 그러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미우나 고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 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켜 과거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저 윤상현이 나서겠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 또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당 선관위에 이어서 윤리위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자칫하면 상처만 난무한 승자 없는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들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경선 과정을 돌이켜보면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들끼리 제기했던 의혹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들에게 치명타가 돼서 실형을 받는 또는 탄핵을 당하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일 인상적인 건 당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가 되겠다.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어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우리 당의 지금 이 수준을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대장동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해경궁 홍 씨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돈봉투가 돌아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2, 3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게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더니 어떤 정무감, 그다음에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를 가지고 무슨 민간업자가 수천억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돈봉투가 돌아다니지도 않는 그냥 활기찬 전당대회를 분당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지나친 어른들의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수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나친 우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는 항상 더 큰 일을 막는 쓴소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송 의원님은 어떻게 같은 의견이십니까? 물론 과도한 네거티브는 보기에 따라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네. 분당대회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봅니다.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도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 1위를 달리던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 땅 문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무리한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무리한 네거티브는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사그라들 논란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희망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당 패널 두 분. 자, 당 선관위로부터 하지만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대상인데요. 바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요, 이 공방이 경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당무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은데 한 분의
흥미없는 네거티브로 인해서 이렇게 포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공부합니까? 제가 공격하고 있는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인가?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계속 끼어들고 뭐 계속 엉뚱한 얘기로 끌고 가고 말싸움 잘하는 그런 토론장으로 가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그것을 제압할 것입니다. 자, 여당 내 선관위와 윤리위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로 봐서는요. 당권 경쟁 후반에 더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저희 채널 A에서 TV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혹시나 지금까지 수준의 난타전 내지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한 난타전이 나오면 어쩌나 싶은 우려가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뭐 개인끼리 사적으로 나눈 뭐 문자까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요.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어제 이제 선거 일정을 뭐 전혀 이제 진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사천 관련된 공격, 네거티브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뭐 오늘 내일 사천 관련된 뭐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뭐 분당대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분당대회 이전에 이미 뭐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탈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두 분의 기대만큼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은 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손잡을 수 있나 화해할 수 있나 이런 이제 뭐 우려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전당대회가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네거티브 없이 정책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분당 대회 또는 자폭전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격화되기 전이죠. 2주 전, 직전 조사가 2주 전 조사입니다. 그 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후보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극적으로 뭐 좁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요, 당원 투표가 80%,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여론조사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일반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합산된 조사를 본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이 조사를 봐도 한동훈 후보, 아까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아진 이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2, 3, 4위와 격차를 크게 보이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지금의 여세를 몰아서 첫 번째 투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한 방에 투표를 끝내겠다라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 국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면 좀 포용한달지 좀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 선관위에서 경고를 하면 그냥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익숙하게 봐왔던 풍경인데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사과하는 거 봤냐라고 사실상 반문을 했어요. 아하.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피해자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원희룡 전 장관이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사실 그 이번 토론에도 어떤 자세로 임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동훈 대세론이 어떻게 이제 추이를 가져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문자 변수 그리고 뭐 장해찬 전 최고의 여러 폭로 있었지만 일단 지표로는 그 큰 대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